일단은 첫 만남이니까 뭐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심플하게 우리가 첫 만남이잖아요. 아비님과의 어떤 그래서 그러니까 아비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잘 모르고 그죠? 그리고 첫 만남이고 그러니까 한번 심플하게 윤곽을 그리듯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자에게 여자로서 태어나서 살면서 여자로서 인생을 쭉 살면서 평생 뭐 70년 살든 80년 살든 여자로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요한 어떤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아비님은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여자에게 뭐 있잖아요. 꿈, 뭐 인생, 뭐 아니면 뭐 효도, 뭐 또 사회생활, 또 뭐 친구 간의 관계, 뭐 여러 가지 가치들 있잖아요. 그죠? 그게 있을 텐데 아비님은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여자의 인생을 쭉 보니 아비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통찰이죠, 통찰. 가만히 깊이 미루어 살펴본 그래서 얻어낸 결과물이기도 하고 여자의 불행은 정말 여자의 불행을 진짜 물론 다양한 불행이 있죠. 뭐 부모 간의 갈등, 가족 간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외모에서 오는 어떤 슬픔, 뭐 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거의 정말 여성의 대부분의 불행은 결혼으로 시작돼요. 거의 결혼으로. 그러니까 결혼에서 오는 뭐 거의 진짜 정말 거의 진짜 열의 여덟은 눈물을 쏟는 이유가 결혼으로 인한 무언가예요. 뭐 이혼하면 된다고 하지만 뭐 이혼은 쉽나. 그리고 또뭐 이혼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어, 여자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배우기도 너무 어렵고 이건 뭐 자꾸 해보고 하려고 할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꾸 해보고 경험을 쌓아라. 웃긴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자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아비님은 가장 귀한 가치, 경험해보지 않고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성공이란 말이 좀 웃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경험해보지 않고 성공해야 하는 그게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살펴보니. 근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저 결혼을 거의 이제 뭐 좋은 의미 나쁜 의미로 거의 속아서 하죠. 그러니까 구애, 좋아한다. 그리고 막 선물 공세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에 해서 막 하기도 하고 또 어쨌든 저는 심플하게 가기로 했으니까 결혼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결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비님이 올라갈 영상에도 쭉 다루고 있지만 여성분들이 진짜로 결혼을 전 정말 이 세상에 평화를 앞당기는 가장 빠른 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물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일단은 가장 큰 정답이지만 저는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여성분들이 잘 결혼할 수 있도록 결혼 생활이 그러니까 결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도 이 세상의 평화가 가장 빨리 앞당겨진다고 생각해요.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그 결혼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앞으로도 이번 일이 뭐 어떤 결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결혼은 차라리 연애를 하세요. 차라리 그냥 연애를 하세요. 근데 물론 이제 나이 제한이 있어서 막 쫓겨서 결혼하고 하고 뭐 반강제로 결혼이 되고 하겠죠. 근데 저는 정말 결혼만큼은 근데 뭐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비님이 열심히 최대한 힘닿는 한 결혼을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 동영상에도 있고 하지만 하고 차라리 연애를 하시지. 그래서 결혼은 결혼만의 룰대로 결혼의 기준대로 그래서 결혼은 차라리 그냥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진지한 관계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를 첫 번째로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윤곽으로. 그리고 그래서 지금 포지 입장 정리가 안 되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남자가 그러니까 뭐 오죽하면 저랬을까 뭐 이런 말들 연민 동정 뭐 연민 뭐 동정 연민이라는 건 이제 그 남자에게 내 마음이 섞여 들어가는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랬을까 그리고 불쌍하기도 하고 또 나를 저렇게까지 좋아해 줄 수 있었을까 아니면은 또 나름 저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렇지만 거짓말한 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뭐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뭐 이렇게 막 섞여가는 마음 있죠. 그게 이제 연민이에요. 이렇게 연연해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막 믹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막 연연하고 연민, 동정,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사정, 오죽하면 아니면 또 내가 너무 그러나 하지만 거짓말, 막 저런 마음들이 막 여러 가치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일단은 정이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그래도 뭐 반년 정도 만났다고 하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에 대해서 알았고 나쁜 사람이 아니란 것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더 막 온갖 가치들이 마음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연애라면 괜찮아요. 연애라면 뭐 연애야 뭐 서로 사랑만 해보면 되니까 사랑만 하기에도 그렇 벅차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이제 아까 진지한 관계로 가는 관계가 뭐냐고 하니까는 이제 결혼을 할 거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다. 그러면은 어쨌든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가 존재하잖아요. 나이도 다 찼고 이런 뭐 연애만 바라보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더더욱 그러하다면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해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렇게 연민 동일 나름대로 사정 뭐 있겠죠. 나름대로 사정 나름대로의 사정 나름대로 사정 내가 너무 오죽하면 저랬을까 하지만 거짓말이긴 한데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런 가치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결혼이야 이건 결혼이야. 이거를 좀 무게감 있게 일단은 여성분들에게 주고 싶어서 가르쳐 주고 싶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결혼이에요.
이걸 기억하세요. 결혼은 절대 다른 감정으로 시작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동정이나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러지? 그 자기의 부족함이라 그래야 되나? 그 자기의 부족함, 부족함이 아니고 결핍, 자신의 결핍.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 그랬는데 남자를 만났는데 너무 아버지 같은 거예요. 자기를 아버지처럼 대해주는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대부분, 거의 진짜 대부분 자신의 결핍 그런 거를 결혼한 거예요. 진짜 정말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결혼을 해요. 그래서 40년, 50년, 60년을 눈물을 흘리세요. 왜? 남편이거든요. 남편인데 아버지를 보고 결혼해 버리니까. 근데 이 남편이 바라는 건 부인이나 아니면 엄마가 돼주길 바라거나 뭐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로 시작하면 거의 진짜 되게 막 눈물을 쏟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거나 아니면 정말 뭐 이렇게 나를 이렇게 뭐 이렇게 감싸주는 뭐 손길이 굉장히 따뜻했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결혼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해야 돼요. 이 말까지 많이 들었죠. 결혼은 결핍이나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비님이 알려주는 게, 지금 여기 아비님 라이브 영상에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올라온 라이브 영상이 있거든요. 라이브 영상을 그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의 요청이 있어서 지우지 않았던 그 첫 번째 최근 그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아비님이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사랑이 뭔데요? 그랬을 때 아비님이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에게 말해주는 사랑은 알아봄이에요. 이제 그거는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 말하는 포인트는 결혼은 정말 앞으로도 그렇고 뭐 해님이 무슨 인생을 살든지 간에 평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 남자분이 뭐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 남자분이 뭘 나한테 뭐 정말 오죽하면 무슨 엄청난 사연이 있겠죠. 엄청난 사연이 있겠지. 나름대로 뭐 또 들으면 들을수록 눈물 나는 어떤 절절한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남자를 내가 정말 막 받아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물고글고 솟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결혼이 시작되어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혼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어떤 무언가 엮여서, 아니면 어떤 무언가 불쌍해서, 아니면 어떤 것이 막 오죽하면 저랬을까, 내가 한 사람 뭐 구제해주고 살지, 뭐 내가 저 사람 한 사람 뭐 이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일종의 브레이크를 거는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결혼은 다른 거다. 아무리 그 남자의 어떤 무언가가 어떻더라도 결혼은 결혼이에요. 결혼은 절대 한마디로 내가 저 남자를 책임져 주겠어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안 돼요. 절대. 그 남자에게 아무리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더라도. 자, 두 번째는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그랬을 때 아비님이 일단은
급하니까 오늘 하루 분량 핸디캡을 가진 사람, 핸디캡을 가진 남자. 아비님도 핸디캡을 가진 남자죠, 그죠? 같은 핸디캡을 가진. 근데 그래서 아비님은 물론 이제 좋은 남자를, 아까 사랑은 알아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님이 좋은 남자를 알아보고 진짜 사랑으로 결혼을 대등하게 시작해야 돼요. 결혼은 재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남자와 내가 대등한 거예요. 대등한 거. 그 대등하게 시작하려면 이제 아비님이 동영상에 쭉쭉 주장하는 바는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되면 된다.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게 되면 어느 날 자기 자신을 알아보게 된 눈으로 내가 결혼해야 될 사람을 알아보게 돼요. 그래서 사랑은 빠져듦이 아니라 반함이나 사랑은 그러니까 좋아해줘도 어쨌든 사랑은 반함이나 빠져들미 아니라 알아봄이라고. 그거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상황, 여성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저는 아비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목을 시켜요. 왜? 여러분들을 잘 알아보면 그 남자를 알아보게 돼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를 결혼할 남자를 알아보게 돼요. 그래서 알아봄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좋아해줌에 넘겨주게 돼요. 사랑을. 나를 좋아해줌에 결혼을 넘겨주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신혼생활 끝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고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뭐 사는 거 별거 있습니까? 그렇게 저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죠. 네, 맞아요. 그냥 저냥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비님이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저냥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없어요. 어떻게 내가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저냥 살아가는 삶을 내가 말해준단 말이야.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적은 아비인데, 아버지가 딸한테, 아유, 이놈 저놈 똑같아. 그냥 대충 맞춰 사는 거야.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아버지들도 종종 있더라만, 나는 그런 아버지 아니에요. 나는 정말, 정말 너와 꼭 맞는 남자. 완벽한 남자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관심 없는데, 네가 만나기 위해서 태어난 딱 네 남자, 너의 남자와 살길 바란다. 그런 결혼을 당연히 말해주고 싶지. 그죠? 그냥 아유 뭐 너무 생각하고 그냥 저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저냥 사시면 되는데 살아보세요. 그냥 저냥 산다는 게 그냥 저냥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해님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이 아니라면 저는 다시 원위치 시켜서 해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삶을 살기를 먼저 바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동영상과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거고. 그러나 지금은 일단은 결혼 전제 만난 남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혼돈 속에 있으니까, 일단 아비님이 첫 번째로 주목하는 것은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결혼은 대등하게 시작해야 해요. 대등하게. 근데 지금 해님한테는 찜찜함, 거짓, 대등하지 않게 된 무언가 탁해진, 무언가 서로 완벽하게 뭔가 시작할 수 없는 어떤 삐걱거림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결혼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결혼이라는 건 결혼대로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는 것이고, 어떤 것도 섞이지 않게, 뭐
똑똑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저도 좋아해주고 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결혼해 준다는 아니라고요. 결혼은 결혼대로 일단은 중요하게 냅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할 건 해님이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줘야잖아요. 급하게 지금 당장 해님이 지금 내 딸이야 라고서 급하게 이거 해야 된다면 어쨌든 하긴 해야 되잖아. 뭐 근데 이제 와서 해님이 이제 와서 급한데 너에 대해서 알아가라 그러면 그 말도 좀 너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딱 해님한테 딱 맞도록 말씀을 드리자면 아, 누구에게나 자신의 약점이 있어요. 여기 다른 여성분들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좋은 남자는 많아. 근데 결혼할 남자요. 결혼할 남자. 그러니까 좋은 남자? 글쎄 좋은 남자가 어떤 남자인데요? 좋은 남자 많아요. 뭐 여기 나오잖아요. 똑똑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저도 좋아해주고 그럼 좋은 남자예요. 좋은 남자.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결혼할 남자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맡겨도 괜찮을 남자를 이제 급하게 말해주자면 누구에게나 자신의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 남자를 볼 때 저 남자는 좋은 남자야. 물론 좋은 남자 많아요. 여자 앞에서 대놓고 무슨 나쁜 짓 하는 남자들 많이 없어요. 오히려 여자가 외모가 예쁘고 매력적일수록 다 자기한테 잘해줘요. 뭐 자기한테 근데 진짜로 어떤지를 볼 기회가 더 없을 수도 있지. 미모가 있을수록.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모두가 좋은 남자예요. 특별히 뭐 그렇게 나쁜 남자 없어요, 세상에.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여성으로서 결혼을 할 준비가 된 남자, 그러니까 결혼할 준비가 됐다 그래나? 결혼할 준비가 된 이렇게 이 말이 더 낫겠다. 결혼할 남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결혼할 준비가 된 남자. 결혼할 준비가 된 남자와 결혼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결혼을 할 준비가 된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자를 보실 때도 누구에게나 자신의 약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자신의 약점이 있어요. 그거는 모두에게 자기의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결혼할 준비가 된 남자냐면요. 자신의 약점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자신의 약점을 대하는 태도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저 약점을 이제 대부분이 갖고 있는 것이고 큰 거는 핸디캡이죠. 자신의 핸디캡. 자신의 핸디캡을 대하는 태도를 그 남자가 만약 키가 작다 아니면 뭐 대머리다 또는 뭐 장애다 이랬을 때 자기의 약점, 핸디캡을 대하는 반년 동안 모습을 봤잖아요. 어쨌든 반년 동안 볼 때 그래도 데이트 사귀는 동안 어쨌든 몇 개월은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되면 판단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남자도 여자한테 1년 정도는 굉장히 다 잘해줘요. 웬만하면 뭐 특별하게 원수진 것도 아닌데 남자들은 여자에게 거의 6개월은 거의 무조건 잘해주고 1년 정도는 누구나 다 잘해줘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결혼을 해버리면 결혼한 순간부터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해주는 거 뭐 감사하게 받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로 봐야 될 건 사귀는 중에 자신의 약점을 자기가 어떻게 그 남자가 스스로의 약점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왜? 바로 그 핸디캡이 여러분 해님이에요. 해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만약에 키가 작은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도 되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해도 되나? 어쨌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그러네요. 그래 뭐 키가 작어. 그래서 키 높이를 신을 수 있어. 뭐 자기 핸디캡을 감추기 위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놓고 뭐 이러고 댕겨. 그 필요할 때 할 수도 있지. 그러나 뭐 키 높이 구두 신을 수 있죠. 뭐 그걸 누가 뭐라 하나. 근데 키 높이 구두를 신고 있고 이제 자기 자신의 핸디캡을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감춰지는데도 자꾸만 감추려고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안 감춰진데도 감추려고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핸디캡에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핸디캡을 슬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핸디캡도 어쩔 수 없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이 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신과 대화하는 거. 여러분들 자신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자신하고 대화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근데 핸디캡이 있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힘들겠지. 힘든 거 알아. 나는 같은 대머리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힘든데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는 거하고 힘들지만 그거는 해님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그분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면 이 관점으로 제가 오늘 두 가지 관점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하고 뭘 하지 말라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그분하고 뭐 결혼을 하라 마라가 아니라 그치 독립적인 개념으로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혼돈스럽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남자를 다시 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분량의 이야기예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첫째로는 결혼은 절대 무언가 어떠하니까 하지 말고 결혼이란 건 독립적으로 놔둬야 된다. 내 평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차라리 혼자 살지언정 이 결혼은 정말 이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무언가가 있을 때 그러면 그 분명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 속성으로 핸디캡을 가진 남자 중에 내가 결혼을 해도 결혼할 준비가 된 남자를 어떻게든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딸이라면. 그러면 핸디캡을 가진 남자가 자신의 핸디캡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의 핸디캡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거를 쭉 돌이켜서 지켜봤을 때 그걸 보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 잡으면 본인은 다 머리 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저 말은 거짓말이에요. 해님 저 말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저 말도 해님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분이 해님한테 한 말은 중요하지 않다니까. 밀 거래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해님한테 한 말이잖아요. 그 말 말고 본인이 자기 자신의 핸디캡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태도를 보라고요. 태도. 해님한테 한 말은 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6개월 만난 여자한테 그 여자가 싫어할 만한 말을 하겠어요. 그랬을 때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도 좀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그분 자신의 핸디캡을 대하는 태도를 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분이 아직도 그 핸디캡에 대해서 어쨌든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지금은 피함을 택한 거거든요. 피함. 회피를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모습을 봤을 때 자신감이 많이 하락된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아직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치스럽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핸디캡,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그다음에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보기 싫은 거예요. 물론 그 고통을 이해해요. 그러나 아직 제가 말하는 건 그분이 뭐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직 그분이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과정. 어떤 과정? 속성으로 얘기하자면 결혼할 남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그러나 사실 아쉽게 말하면 결혼할 준비는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결혼할 준비는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뭐 해님이 해님이 제 딸이라면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는 남자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아직은 결혼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남자예요. 이 남자는 어쨌든 자기 자신이 지금은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보기가 싫은 상태로 해님과 결혼을 하게 되면 해님이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남편의 어떤 기분 하나하나에 일일이 반응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혹시 그 남자의 핸디캡을 그러니까 남자가 기분 나쁘고 좋을 때마다 해님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게 돼요. 내가 무슨 말을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저 핸디캡을 나도 모르게 못 감춰줬나? 이런 얘기 계속 그러니까 서로 간에 평등한 부부 생활로 시작돼야 될 무언가가 그러니까 뭐랄지 좀 이렇게 눈치봄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해님이 분명히 이것 때문에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핸디캡에 대한 어떤 결론에 이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에 자기 자신의 핸디캡에 대한 극복이라 말은 좀 그렇고 극복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핸디캡을 뭐랄까 적어도 그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잖아.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장애라고 보기 싫어하는 부모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부모, 그러니까 어쨌든, 물론 이해는 하죠.
장애 아를 두지 않은 부모 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이해는 해요. 하지만 내 자식이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내 자식인데라고 선택하는 부모를 우리는 그래도 만나고 싶다는 거죠. 만나야 한다면. 그래도 내 자식인데. 저 얘기예요. 저는 선악과 나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오직 해님이 내 딸이라면 결혼해야 되는 문제만 놓고 보는 거예요. 사회, 뭐 이 세상의 평등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지금 어쨌든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보기 싫은 상태에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해님이 나는 이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건데 저쪽에서는 상대방은 내 남편은 이것 때문에 그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대머리라서 창피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겪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쨌든 꼭 그분이 대머리거나 핸디캡이라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보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울증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우울증이나 어떤 마음의 병이죠.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보기 싫은 거, 그것에 대해 부끄럽고 보기 싫은 남자, 그게 어떤 자기의 성격이든 결혼이 뭐든 어쨌든 자기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 여자의 인생이에요. 꼭 대머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보기 싫은, 아직은 어쨌든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보기 싫은 남자와 결혼을 한 여자가 겪게 되는 슬픔이 뭐냐면, 나는 분명히 이 얘기를 했는데 모든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이것 때문에 이러는 거지 하면서 왜곡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해님이 어떤 얘기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이 과정을. 그래서 그렇다고 뭐 그래서 아직 결혼할 준비는 아직 안 돼 있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결혼을 얘기하는 거야. 이건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내가 막 함부로 막 어떤 사람 막 인생 막 해짓고 있잖아. 그래서 정말 내 딸의 결혼이라는 이거는 내 딸의 결혼이라는 명분이 없으면 전 진짜 정말 비평을 받아 마땅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행히 내가 대머리여서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우, 씨.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진짜 저는 하나의 명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내 딸의 결혼이라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정말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의 어떤 진짜 그분은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이것만 아니면 나는 진짜 정말 다 누릴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뻔해요. 핸디캡 가진 사람들은 다 똑같아. 제가 어떻게 감히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인생을 제가 함부로, 물론 같은 대머리니까 얘기할 수는 있겠다. 권리는 있네요. 어쨌든 뭐 이런 걸 다행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 딸의 결혼이라는 명분 위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딸의 결혼이라는 명분이에요. 어쨌든 내 딸의 결혼이라는 명분에서 봤을 때 저는 반드시 내 딸이 결혼할 준비가 된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결혼할 준비가 된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남자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치열하게 애쓰는 남자예요. 자기 자신의 핸디캡을 대하는 태도가 어쨌든 보기 싫고 부끄러움이라면
결혼을 해서 거기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결혼할 준비가 안 된 핸디캡이 자기 자신을 부끄럽고 보기 싫음으로 보는 그게 바로 해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자기 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해님도 부끄럽고 보기가 싫어져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순서예요. 그런데 어떠한 핸디캡이 있던지 어쨌든 내 자식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자식이 장애라고 보기 싫죠. 좀 잘 태어났으면 좋겠고 좀 똑똑했으면 좋겠고 좀 대화라도 통했으면 좋겠지. 그렇지만 그래도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자식을 끌어안는 이유가, 사랑으로 끌어안는 이유가 내 자식이잖아요. 그것처럼 보기 싫죠. 보기 싫죠. 이 모습이 뭐가 좋겠어요. 남들이 놀려대는 인생으로 태어난 게 뭐가 좋겠어요. 그러나 우울증도 겪고 대인기피도 겪고 사회로부터 놀림도 받고 결혼도 못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자들의 비웃음도 받고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삶의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죽을 순 없더라. 죽을 순 없는데 그럼 살아야 하더라. 그러면 그래도 나잖아. 이 세상 모두가 나를 우습게 여기고 또 놀리고 또 실제로 내가 봐도 별로 그렇게 예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잖아. 나는 나를 받아주자. 나만은 내 편이 돼주자. 라는 이 선택을 각자의 방식으로 다 해내신 남성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은 어느 순간 삶의 그 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되신다면 이제 아비님이 여기 앉아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런 남자들은 놀림이나 이런 걸 받으면 미소 지어요. 뭐 썩소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한 것들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자기만의 어떤 다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그 모습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핸디캡에 대해서 더 이상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 감추고 싶어서가 아니라 감추니까 더 깊이 감추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끄러워하니까 밖에도 못 나오겠는 거예요. 그걸 다 겪어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젠 부끄러워하지 말자. 감추지도 말자. 라는 어떤 자기 자신의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시고 지금 들었던 이 두 가지를 가지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